예, 저는 위기관리 상담을 전공을 하고 있고, 저를 만나는 분들 중에서는 특히 위기 중에서도 자살 쪽으로 질문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제 그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살하려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전제는 뭐냐면 우리와는 구별되고 특정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전제를 깔고 저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또 그 전제에는 혹시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과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게 아닌가요? 라는 게 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정신과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일반인에 비해서는 자살 행동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다. 하지만 정신과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자살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생각이 가능한지, 그런 이야기가 가능한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실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중에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존에 자신들이 적용했거나 적용해 봤던 것이 효과가 있어서 그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런저런 노력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때 우리는 위기를 경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가 사용했던 방식은 효과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봐도 효과가 없어요. 그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지 않는 한 이 문제나 이 위기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자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학교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아이들을 키우기도 하죠.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성을 만나서 사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특정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헤어졌거나 내가 승진이 안 됐거나 내가 성적이 떨어졌거나 가정 경제가 어려졌을 때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지속되면 위기로 변화가 되고 그 위기를 자살로 해결하려고 할 때 자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저는 자살하려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은 죽으면 안 돼요, 당신은 소중한 생명을 가진 분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소중하고 생명의 가치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길래 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해결책으로 뽑아 들으셨나요? 그 문제를 살펴볼게요. 근데 결국은 그 문제는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들이 삶에 있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면 거기에 조금 더 나간다면 자살이나 위기로부터 자유롭거나 예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결국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제대로 인식하고 나에게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